자, 이제 2장이 수변전 설비. 우리 실기책 1권에서의 핵심 테마가 수변전입니다. 그래서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수변전, 이제 막 도면 주고 답안 작성하는 수변전, 이게 원래 그 수변전, 정식 수변전 문제가 뭐 한동안 많이 안 나왔어요. 한동안 안 나와서 우리가 이제 실기시험 준비할 때 수변전 테마는 안 하고 막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었는데, 우리 25년 3회차에 한 12점짜리인가 떴죠. 그래서 수변전은 문제가 뜨면 막 배점이 너무 높아요. 막 10점 이상, 막 15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기 자격증 있는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한 거니까 이 정도는 꼭 가져가세요. 시험 대비용이 아니라 우리 자격증 따면 이런 거 도면도 막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기 기사인데. 그죠? 그래서 시험뿐만 아니라 현장에 쓰는 거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게 심벌, 명칭, 역할 나와 있는데, 우리 수변전 테마에서 심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근데 단답에서도 또 심벌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 풀다가 이렇게 심벌에 관련된 문제는 그냥 다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 이건 나오면은 그냥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점수 주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 심벌의 명칭, 그 다음에 약호, 그 다음에 심벌, 그 다음에 용도, 역할까지 그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쉬시니까 요거 핵심이에요. 이거 딱 암기하시고 오늘 문제풀이까지 들어갈 건데 그거 문제까지 다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블 헤드 명칭 꼭 가져가십니다. 케이블 헤드. 얘가 약호가 CH, 케이블 헤드 CH. 그 다음에 심벌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삼각형. 자, 케이블 헤드 용도는 뭐냐면 가공전선과 케이블 단말 접속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가공전선과 케이블 단말 접속 또는 종단 접속. 같은 말이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 대지고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를 지었어. 그럼 아파트에 전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전기가 우리 뭐 22,900V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오냐면 한전에서 오잖아요. 한전에서. 그러면 한전에서 뭐 지중으로 계속 올 수도 있지만 한전에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전봇대로 오는 거죠. 전봇대로. 그럼 한전에서 전선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전선이. 그럼 얘가 얼마 와요? 지금 제가 단선도로 그랬지만 삼상 22,900V가 온다고요. 22.9kV가. 자, 이 전기를 어디로 가야 돼? 이 아파트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아파트에 전기실이 있죠? 근데 전기실이 지하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하에 있죠. 여기 지상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가 전기실이에요. 그러면 이 전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를 지하로 갖고 온다고 이렇게 지중해서 이렇게 전기실로 가져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한전에서 오는 거는 가공전선으로 오죠. 근데 전기를 가져가면 여기 지중해 있잖아,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선은 얘가 지중 케이블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공선하고 지중선을 어찌됐건 여기서 연결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럼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선인데, 이런 선. 이런 선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했으면 우리 비 오면 뭐 수분, 습기가 막 여기 다 들어오고 여기 절연체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분이나 뭐 습기, 그 다음에 이물질 같은 게 여기 절연제에 붙으면 이 케이블이 열화가 돼요, 열화. 열화가 돼서 얘가 기능을 상실합니다. 어찌됐건 여기 접속하는 것도 어떤 정해진 뭐 어떤 기구를 써서 딱 접속을 해야 돼요. 어떤 물 같은 거 못 들어오게, 습기 같은 거 못 들어오게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케이블 헤드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케이블 헤드 왜 쓰냐 용도를 물어보면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케이블 여기 단말 접속을 하는 거다 보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도면을 보면
처음이 얘가 많이 나와 있어요. 도면에 보면. 처음. 케이블 헤드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딱 시작해야 우리 집에 도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그 건물에. 그래서 케이블 헤드. 심벌까지 가져가십니다. 자, 두 번째, 달록이. 너무 익숙하죠? 달록이, 약호, DS 꼭 가져가야 되고, 심벌, 이렇게 스위치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달록입니다. 달록이.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려놓을까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분명히 다르죠? 얘는 달록이. 얘는 개폐기. 자, 이따 문제 풀어볼 건데,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건 달록이, 스위치가 아니라 개폐기라고 하면 됩니다. 열고 닫는 거. 개폐기. 자, 여기서는 달록이니까, 달록이의 용도 역할은 무브와 전류 개폐, 회로의 접속 변경, 기기를 전로로부터 개방.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달록이가 부하 전류 개폐 되나요, 안 되나요? 이유가 뭐죠? 정확하네. 부하 전류 개폐를 못하는 이유가 달록이는 아크 소호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점이 있잖아요, 접점이. 지금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스위치를 딱 열면 접점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크가 막 발생해. 이 아크를 끌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달록이는 끌 수 없어요, 아크를. 그래서 부하 전류 개폐가 안 돼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달록이로 개폐할 수 있는 전류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달록이로 개폐할 수 있는 전류. 그럼 여기다 써놓으세요. 무부하. 무부하 상태의 미약한 아주 작은 충전 전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압기에 여자 전류. 이렇게. 그러니까 부하가 걸려있으면 안 돼, 달록이는. 무부하 상태에서 미약한 아주 작은 충전 전류나 변압기의 여자 전류 정도 작은 그런 전류를 개폐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니까 두 가지 전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 같은 게 암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책하고 똑같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느낌의 개념을 전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용도 개방, 용도 역할을 이걸로 써도 돼요. 이걸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피레기. 너무너무 중요해. 엄청 나와요, 피레기. 피레기 테마가 따로 있어요. 피레기. 여기서는 명칭, 그 다음에 약호 LA. 그 다음에 요거 심벌. 이렇게. 심벌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대신에 이렇게 색칠을 해줘야 돼, 색칠. 이렇게. 저는 대충 했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깜적해 색칠하면 됩니다. 요것도 피렉이니까 LA입니다. LA. 우리 서지 흡수기가 있나요? 거기에? 없나요? 없죠? 여기 하나 써놓을까요? 피레기하고 비슷한 개념이 서지 흡수기인데 얘는 아코가 SA 이렇게 피레기는 LA 서지 흡수기는 SA 서지 흡수기도 테마가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서지 흡수기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개폐 서지 고용이죠. 개폐 서지. 이렇게. 그런 거 나중에 할 거니까, 서지 흡수기가 있다 정도만 지금은 피레기는 가져가야 되고요. 피레기는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 차단. 피레기 테마에서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전력퓨즈 중요합니다. 전력퓨즈. 전력퓨즈가 PF입니다. PF. 얘를 파워퓨즈라고도 합니다. 파워퓨즈. 중요해요. 전력퓨즈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단락전류 차단 꼭 나와야 돼. 이게 전력 표주예요. 요게 전력 표주. 이걸 뭐 COS라고도 그 특성에 따라서 COS도 있는데 이게 파워 표주, 전력 표주입니다. 이거 우리 1차 때 했잖아요. 얘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재투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얘 녹으면 끝나. 우리 차단기는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하는데 얘는 그냥 녹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단락전류 차단이에요. 이것도 단독 테마가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지금 우리 여기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전력 퓨즈의 주요 기능 두 가지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장이 안 났을 때는 부하전류 안전하게 통전시켜야 되고 단락이 발생하면 단락전류 차단해야겠죠. 그래서 주요 기능 두 가지는 정상시, 고장시. 정상시면 부하전류 통전, 고장시면 단락전류 차단. 이렇게. 자, 다음 MOF 너무너무 중요해. 얘도 문제 나오면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암기가 잘 안 돼. 이렇게. 그래서 MOF 명칭은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이렇게.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 MOF는 용도가 뭐냐면 전력량을 적산하기 위해서 전력량 적산이라는 건 우리 수용가의 전력을 얼마 썼는지 적산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적산. 그래서 전기요금 받겠다는 거예요. 한전에서. 전력량 적산해서 전기요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시켜서 전력량계에 공급한다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은 MOF 다음 여기다가 전력량계 하나 그려 놓으시면 돼요. WH 전력량계. 전력량계를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계량기 하잖아요. 우리 전기 계량기. WH가 전력량계입니다. 우리 1차 필기에서 전력량 공식 기억나세요? 전력량 W는 공식이 P 곱하기 T잖아요. P 곱하기 T. 전력량이니까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면 P는 V, I 곱하기 T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전력량계에서 전력량을 적산하려면 전압과 전류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전압과 전류. 그러면 전압을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꾸기 위해서 PT가 있어야 전압을 검출되는 거고, 자,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시키는 거, 요게 CT죠. 그러니까 MOF 안에는 PT하고 CT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MOF 안에는. 그래야 전력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기용 변성기 되어 있잖아요. 얘는 PT 플러스 CT라고 보시면 돼. 계기용 변성기가. PT 플러스 CT.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CT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자, CT부터 할게요, CT. 얘가 계기용 변류기죠. 계기용 변류기, 얘가 CT입니다. CT, 중요해. 자, 우리 방금 했어요. CT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CT.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변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계전기나 계기에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심벌은 얘 중요한, 많이 쓰는 거예요. 선 하나에다가 심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게 CT입니다. CT. 이게 CT의 심벌은, 실물은 요거예요. 여기 CT에 CT. CT는 전류 검출하는 거죠. 전류. 그러니까 전선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 이렇게. 전선을 넣으면 이게 주회로가 되는 거고, 주회로. 이게 팬이 주회로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100A 흐른다, 100A. 그러면 CT 2차 전류는 이 100A를 5A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100대 5라고 한다면, 요게 CT입니다. 그래서 CT 모양에는 이렇게 선이 하나가 통과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선 하나가 통과된 모양이라 보시면 돼. 이게 CT입니다. CT. 자. 그러면 CT하고 비슷한 게 요거잖아요. 영상변류기. ZCT. 이렇게. CT는 우리가 방금 했어, CT.
거기가 Z가 붙어 있죠? G. 얘가 제로에 제로. 영상 변류기다 보시면 돼. 영상 변류기. 얘는 모양이 CT 타입이니까 CT가 요거였잖아, 이렇게. 여기 CT였죠? 여기다가 선 양쪽에 하나씩만 넣으시면 돼, 이렇게. 요게 ZCT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ZCT 보면 CT는 이렇게 구멍이 작아요. CT는 이렇게. 근데 ZCT는 구멍이 좀 커. 이렇게 커. 거기다가 선 몇 가닥 넣는 거, 선. 3상이면 세 가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가닥 케이블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ZCT는 모양이 이렇다 보시면 돼. 이렇게. 자, 이거 용도 중요해요. 영상 변류기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영상 전류 검출, 지락 전류 검출.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영상 전류 검출, 지락 전류 검출. 이렇게. 자, 이제 CT했으니까 계기용 변압기. 얘가 PT. 계기용 변압기, PT. PT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양쪽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앞에다가 그려 놓으세요. 얘, 그리는 문제 나올 건데, PT하고 짝꿍 있어, 짝꿍. 여기 PT 앞에 항상 이런 게 하나 붙어 있어. 이렇게. 이게, 아까 전력표주였죠? 전력표주 또는 COS. 전력표주 또는 COS. 항상 이게 붙어 있으니까, PT 앞에 이거 도면에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전력표주 또는 COS입니다. 계기용 변압기 용도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환시켜서 계기 및 계전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똑같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110V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압. 그 다음에 차단기 또는 교류 차단기. 약고 CB. CB. 얘 잘 나와요. 자, 심벌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CB. 부하전류 및 사고전류의 차단. 차단기는 단락전류, 지락전류 다 차단되죠. 부하전류 개폐도 다 되고, 얘는 다 된다 보시면 돼. 왜? 아크소고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트립코일. 트립코일, 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렇게 차단기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도면에서. 이렇게 코일 그려놓고 이렇게 가시면 돼. 이렇게. 이게 트립코일이에요, 트립코일. 차단기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고장이 나면 계전기에서 여기 동작 신호를 보낼 거예요. 동작 신호 보낸다는 건 여기다가 전기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 그럼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전자석이 되는 거죠. 전자석이 되면 이 접점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느낌으로 보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트립 코일입니다. TC, 약호 TC, 트립 코일, TC. 보계전기 신호에 의해서 차단기를 연다 보시면 돼. 자,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다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차단기의 기구 번호가 52번이에요. 차단기의 기구 번호가 52번. 이제 나중에 가면 제가 기구 번호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그 기구 번호도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차단기가 52번이에요. 그러면 52T, 52C, 이것들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문제 나올 겁니다. 기출문제 풀다 보면. 그러면 얘가 차단기라고 했잖아. 52번 차단기. 그러면 차단기에 T, 차단기에 C가 붙어 있으면 얘는 차단기 트립 코일. 얘는 차단기 투입 코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립이라는 건 개방시키는 거잖아요. 고장났으니까 여는 거죠, 여는 거. 트립 코일이 T고, C는 투입, 클로즈, 닫는다는 거예요. 투입 코일. 여기 간단한 것들 이거 안 보고 가면 그 문제 풀다가 이거 틀려요, 이거. 몰라서. 간단한 건데. 52가 차단기 번호, 그다음에 52T 차단기 트립 코일, 52C 차단기 투입 코일. 자, 안 한 거. 접지계전기를 다른 말로, 좋아요. 지락계전기를 합니다. 지락계전기. 여기에 R이라는 거, R. 얘가 릴레이 계전기.
그라운드, 접지, 지락. 그러니까 지락 계전기라고 불러요. 지락 계전기. 우리 전기의 대칭분 성분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락 고장 나면 어떤 성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영상분 나와. 그러니까 정상분, 역상분도 있지만 영상분은 지락이 났을 때만 나온다는 거 가져가세요. 필기 때도 우리가 중요하게 했듯이 실기 때도 영상이 나온다는 건 항상 지락이 났을 때 나오는 거다 보시면 돼. 자, 다음 과전류 계전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엄청 나옵니다. 과전류 계전기. 여기 심벌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가 과전류 계전기 많이 나와요. 과전류 계전기 약호가 OCR이에요. 오버커런트 릴레이. OCR. 그다음에 심벌은 OC 또는 OCR 써도 인정돼요. 이렇게 심벌 네모 박스에 OC. 얘는 말 그대로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죠.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해서 차단기 트리코일을 여자시킨다. 그러면 얘는 과전류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니까 과전류? 그러면 전류가 크게 와야지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큰지 작은지 검출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CT, 맞아, CT. 그래서 대부분 도면에 보면 얘가 CT잖아요, CT. 그러면 CT 여기에 과전류 계전기가 이렇게 달려있을 거예요. 이렇게 OCR.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를 얘가 검출하는 거 CT가. 검출해서 정상적일 때 예를 들어서 3A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A가 들어오면 과전류잖아요. 그때 동작하는 거예요. OCR이. 이렇게. 맞나요? 그럼 OCR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로에서 만약에 고장이 났어. 그러면 고장 전류를 검출하는 녀석이 CT. 맞죠? 고장을 판정하는 녀석이 OCR. 그럼 판정했어요. 고장이야. 그러면 OCR이 그 동작 신호를 누구한테 보내준다고요? 트리코일한테 보내준다고요. 이렇게. 트리코일. 여기 이렇게 다루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정상 전류가 100A가 정상이야. 근데 단락사고가 나서 300A가 흘러. 300A. 그러면 과전류가 흐르면 CT가 100대 5라고 한다면 100대 5짜리 CTB라고 한다면 1차에 100A 흐르면 2차에는 몇 A 흘러요? 5A 흐르는 거예요. 근데 1차가 300으로 3배 뛰었으면 2차가 15A 흐르는 거예요. 그거 고장이죠. 고장이면 우리가 세팅을 한다고요. 너 10A 들어오면 고장으로 판정해?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고요. 그럼 OCR이 고장이네? 판정한 다음에 누구한테 신호 보낸다? 트리코일한테 신호 보낸다. 그럼 트리코일이 여자가 되면서 이 접점을 탁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 여기 CT나 PT 같은 걸 검출부라고 하고 고장을 검출하는 거. 그 다음에 OCR, 계전기들을 판정부라고 하고요. 판정부. 그 다음에 실제 차단기 얘네들, 동작하는 애들을 동작부라고 할 겁니다. 이것도 문제 나오니까 기출문제 풀다가 이런 거 나오면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단원이 진행되면 아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들 너무너무 잘 나와요.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중요하니까 꼭 가져가세요.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약호가 얘는 VS, 얘는 AS. 전압계용이니까 VS. 개폐기 뜻입니다. S는. 그 다음에 전류계용이니까 AS. 자, 심벌. 동그라미 안에 이게 더하기 표시가 있는 건 VS. 자, 동그라미 안에 요 표시. 이 표시를 뭐라고 불러요? 벤츠. 굿. 벤츠 말고 다른 이름 없죠? 마땅한 이름을 제가 못 찾아서 항상 저도 벤츠마크라고 하는데, 더 좋은 이렇게 좋은 표현 있으면 말씀 주세요. 어찌됐건 요거, 벤츠마크. 자, 용도, 기억하세요, 용도. 키워드가 되는 요거예요. 한 대의 전압계로 3상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환 개폐기다. 이게 VS. 자,
한 대의 전류계로 삼상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환계팩이다. 얘가 AS. 자, 우리 삼상은 요거죠. 이게 삼상. 삼상은 전압이 몇 개 있어요? 전압이. 3개 전압 있죠? 여기가 L1, L2, L3를 한다면 이렇게 L1과 L2 사이의 전압 1개. L2하고 L3 상의 전압 2번째 전압.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전압, 요게 세 번째 전압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전압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80이다. 그러면 1번도 380, 2번도 380, 3번도 380. 이게 똑같으면 뭐 괜찮겠지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압을 3개를 측정하려면 전압계가 우리가 큐비클을 하는데 큐비클에 이 전압계가 3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3개가. 맞죠? 근데 3개가 달리면 너무 많잖아.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이 전압계를 이렇게 한 대만 놓겠다는 거야. 한 대. 한 대의 전압계로 삼상의 전압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보고자. 그럼 뭘 달아야 돼요? 요런 걸 달아야 된다고. 요런 거. 이게 뭐냐면 이게 VS예요. VS. 자, 이거 현장에 가면 큐비클에 이렇게 달려있을 겁니다. 여기 이게 달려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만약에 여기 하얀 부분이 오프에 가 있으면 전압계가 전압을 측정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를 한 칸 딱 올리면 RS간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RS. 원래는 여기가 RST였죠. 예전에는. 지금은 L1, L2, S를 바꿨지만. 그러면 RS에 놓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1번 전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RS에 놓으면. 그 다음에 한 칸을 더 딱 움직이면 ST니까 2번에 나타나는 전압이 표현될 거고 또 한 칸 딱 돌리면 3번 전압을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전압계용 전환계팩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용도를 쓰시오 하면 여기 안 봐도 몇 대의 전압계로? 한 대의 전압계로 몇 상의 전압을? 3상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환계팩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AS 있었죠? AS 똑같아. 3상은 전류가 여기 L1상 전류, L2상 전류, L3상 전류 3개잖아요. 3개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류계가 3개가 달려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계 한 대만 달고 이걸 조정하는 거죠. 이거. 여기에 오프면 전류 측정 안 하는 거고 R 놓으면 첫 번째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표현될 거고 S 놓으면 두 번째, T 놓으면 세 번째. 그러니까 전류가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지를 쓸 거예요. 우리 어떤 건물에 전기 안전 관리가 가면 일지 씁니다. 일지 쓰면 여기에 전류를 표현하면 전류 RST 전류가 얼마 값인지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 그러면 현장에서 이거 딱 R 맞춰놓고 얼마. S 맞춰놓고 얼마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거 사용할 거니까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전압계, 전류계 쉽죠? 전압계 V, 전류계 A, 심벌은 VA, 뭐 볼트메타, 암페어메타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전압 측정, 전류 측정. 이렇게. 자, 다음 전력용 콘덴서, 방전 코일, 직렬 리액터 이거 세트죠? 우리 1차 때 많이 했죠?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할 때 방전 코일하고 직렬 리액터를 같이 설치합니다. 요즘에는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생략된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가 SC, 방전 코일 DC, 직렬 리액터 SR 꼭 암기해야 돼요. 너무 잘 나와요. 얘도. 자, 심벌. 직렬 리액터는 코일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방전 코일은 이렇게 병렬로 달려있어요. 이렇게 방전 코일. 그 다음에 콘덴서는 많이 했죠. 이렇게 C, 콘덴서. 용도. 전력용 콘덴서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역률 개선이에요. 역률이 뭐예요? 문제에서 역률의 정의를 쓰시오. 전압과 전류 이상차. 끝. 조금 부족한데. 역률이 뭔지 쓰시오. 역률의 정의. 역률의 기호는 뭐예요? 기호?
코사인 세타. 역률 기호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코사인 세타. 이게 역률의 기호야. 그러면 여기서 세타는 뭐예요? 세타. 방금 말씀하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알겠는데 이거를 코사인 값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역률의 정의는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를 코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현이라고 해요. 여현. 우리말로 여현. 또는 그냥 가로 열고 코사인 값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자, 코사인 세타 역률이 뭐냐 물어보면 전압과 전류의 유상차를 여현 값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역률이 가장 좋은 값, 역률이 가장 좋아. 얼마 나와요? 코사인은 몇 도? 0도는 1.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거, 코사인은 몇 도? 90은 얼마 나와요? 0. 이렇게. 그럼 덧붙이면 돼. 자, 전압과 전류 이상차를 여현값으로 나타낸 게 역률이라 하고, 자, 역률이 가장 좋을 때는 전압과 전류 이상차가 0일 때, 즉 1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전달해 주면 돼. 이렇게.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실기는. 이렇게. 자, 그러면 역률이 안 좋아지면 역률이 가장 좋은 게 1이니까 역률이 안 좋아진다는 건 뭐 0.9, 0.8, 0.7, 0.6 이런 식으로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 좋아지는 건 뭐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역률이 안 좋아지는 이유 뭐 때문에? 자,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진상 무효전력. 역률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좋아지냐면 여기 써놓으세요. 지상 무효전력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상 무효전력은 기호가 RLC 어떤 거? L 때문에 안 좋아진다 보시면 돼. L. 우리 부하는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어요, 물론. 근데 부하의 대부분은 뭐다? 부하의 대부분은 L이다 보시면 돼, L. 전등 같은 거는 R이에요, R. 근데 L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L? 대표적인 게 전동기, 모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엄청 많죠, L. 선풍기 있죠? 세탁기 있죠? 뭐 냉장고, 헤어드라이어, 이런 거 다 전동기 쓰죠? 전동기에 다 뭐가 있어요? 코일 있죠, 코일. 이 코일이에요. 이 코일이 지상 무효전력이에요. 얘 때문에 역률이 자꾸 떨어져, 안 좋아져. 그러면 L을 없애면 좋아지겠네요. 그럼 L을 없애려면 뭘 넣어야 돼요? C 넣어야 돼, C. 그래서 SC가 전력용 콘덴서인데, 전력용 콘덴서의 용도를 쓰시오 하면 얘를 없애는 거니까, 진상을 넣어야 돼. 진상이라는 건 C잖아, C.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역률을 개선한다. 이렇게. 그냥 전력용 콘덴서의 용도를 쓰시오 했는데, 역률 개선, 이렇게만 쓰면 답 인정된다, 안 된다? 저 같으면 해줄 것 같아. 이게 핵심 키워드니까.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역률 개선할 건데 어떻게 역률 개선되느냐? 지상의 무효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역률을 개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뭐 최고죠, 최고. 이렇게. 역률 개선 써도 제가 채점자라면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방전 코일. 방전 코일은 DC고 코일이 이렇게 표현됐네요. 차단기 개방할 때 잔류 전하를 방전해서 감전 방지한다. 요거 용도 암기하시고 이따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 1차 때 엄청 했죠. 직렬 리액터 나오면 오고조파 제거 또는 억제 이렇게. 그러면 오고조파가 제거되면 파형 이뻐지죠. 파형 개선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컷아웃 스위치 COS인데 COS가 전력 퓨즈라고 보시면 돼. 전력 퓨즈가 한류형이 있고 비한류형이 있어요. 근데 비한류형 퓨즈를 우리가 COS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COS. 컷아웃 스위치. 우리 1차 때 컷아웃 스위치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왔었어요? 1차 측, 2차 측 좋아. 어떤 거에? 우리 1차, 고압 측 좋아요? 주상 변압기 보호. 기억나세요?
전봇대에 달려있는 게 주상변압기죠. 주상변압기의 고압 측을 과전류에 대해서 COS가 보호한다.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 2차 측을 뭘로 보여요? 캐치홀더로 보호한다. 이거 했었죠? 우리 참고로 저기 보면, 뒤에 보면 주상변압기 있어요. 우리 저기 뒤에 동그란 변압기. 그거 옆에. 그거 맞습니다. 이게 전봇대에 달려있는 주상변압기인데 그 주상변압기 1차 측, 고압 측을 COS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COS 나오면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변압기 1차 측. 설치해서 뭘로 보호한다? 뭘 보호한다?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문제 있습니다, 따로. 근데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간 겁니다. 자, 문제 1번. 자, 다음 그림은 계전기의 심벌이다. 각각의 명칭을 우리말로 쓰시오 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 뭐 따로따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다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다. 자, 그럼 여기 OC 되겠죠, OC. 얘는 오버커런트인가요? 얘는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그 다음에 OL. 우리 해설에 영문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얘는 오버로드의 로드, 부하. 얘는 그래서 과부하 계전기. 자, 3번에 있는 UV. 잘 나오죠, UV. 얘는 언더볼테지예요. 부족 전압 계전기. 그 다음에 GR. 지락 계전기. 이렇게. 여기에 R이 다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 OCR. OLR, 그 다음에 UVR, 이렇게 R이 숨어 있어요. R은 계전기라는 의미입니다. 릴레이, 계전기. 이런 건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다음 보호계전기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쉽다, 이거. OCR, 과전류 계전기. GR, 지락계전기. OPR. OPR은 O는 오픈. P. 내가 상해, 상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우리 세 개 있잖아, 세 개. 이렇게 안 그래야 돼요? A상, B상, C상 있는데, A상, B상, C상에 만약에 전력표주가 이렇게 딱 달려있어. A상, B상, C상에 전력표주가 달려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3상이 동시에 차단될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단되잖아, 하나씩. 그러니까 3상만 딱 차단했어. 한 상만. 그러면 두 상은 연결되어 있는데 한 상만 차단된 거잖아요. 이거를 결상사고라고 해요. 결상. 그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결상 계전기입니다. OPR. 결상 계전기. 결상 계전기. 다시 한번 결상. 3상 중에 그림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A상, B상, C상. 여기에 전력표주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렇게. 이게 전력표주 심벌입니다. 이렇게. 전력표주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 달려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여기에 전력표주가 있는데 여기에 단락줄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만 녹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녹으면 얘만 이렇게 열려있는 거잖아. 이렇게. 열려있고 두 개는 연결돼 있고 하나만 연결돼 있는 거. 이거를 결상이라고 합니다. 결상. 결상 계전기. 얘가 보호한다 보시면 돼. OPR. 그 다음에 OVR. 과전압 계전기. 그 다음에 PWR. PW가 파워예요, 파워. 파워 R. 얘는 뭐예요? 파워가 전력이에요, 전력. 그래서 전력 계전기. 여기 옆에다 하나 그려놓으세요. 전력 계전기의 심벌은 이것도 기출됐던 거니까 이게 P. 이게 전력 계전기의 심벌입니다. 이번 주말에 쉬시면서 이거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세요. 자, 4번. 3상 4선식 22.9kV 수변전실 단선 결손도이다. 그림에 표시된 1부터 10까지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자, 지금 도면을 이렇게 줬을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명칭을 쓰라고 하면 답안지에 1번부터 이 번호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쭉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명칭이니까 명칭으로 우리말로 쓰는 거 우리말로. 자, 1번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에 더하기 표시.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써야 돼요? 전, 앞, 개용, 전, 환, 개폐기. 맞나요? 전압개용, 전환, 개폐기. 약호는 뭐예요? 약호는? VS. 약호는 참고 VS. 명칭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전압개용, 전환, 개폐기. 우리 답 참고하세요. 자, 2번. 오, 쉬워. 2번. 뭐라고 쓰면 돼요? 시티? 좋아요. 별유기. 시티는 약호, 약호. 명칭은 우리말 쓰라는 거예요. 시티라고 쓰면 안 됩니다. 별유기 쓰고 가로 열고 시티 이건 인정돼. 하지만 시티만 쓰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얘는 별유기. 자, 3번 PF 뭐라고 쓰면 돼요? PF 전력 퓨즈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PF가 전력 퓨즈 맞아요. 근데 전력 퓨즈는 열었다 닫았다 선로에 있어요. 선로에.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선로에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전력 퓨즈가 아니라 여기 써놓으세요. 여기 주의. 역률계. 파워 퓨즈가 PF인데 전력 퓨즈. 역률계가 영어로 파워 팩터예요. 파워 팩터. 그래서 PF가 파워 팩터 역률을 나타내는 거, 역률계. 주입니다. 자. 그리고 전력 퓨즈는 심벌이 요거잖아요, 요거. 맞죠? 요게 5번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력 퓨즈예요. PF 전력 퓨즈. 자, 6번. 어디 있어, 6번? 여기 있네, 6번. 자, 이거 콘덴서죠? 콘덴서 부속장치 6번 달려있네요. 그럼 6번 뭐라고 쓰면 돼요? 트리코일? 좋아요. 방전 코일. 우리 지금 처음이니까 그래요.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낯설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다 암기될 겁니다. 이게 콘덴서 SC, 콘덴서. 콘덴서 부속장치는 직렬 리액터랑 방전 코일입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 자, 7번 일단 보류. 자, 8번. 보류. 9번. 보류. 10번. 보류.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7, 8, 9, 10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책에 없는데 하나 써놓으세요. 우리가 이번에 책을 새롭게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걸 다 새로 그리는 과정에서 하나 딱 빠진 거예요. 여기다가 22.9 kV per 3.3 kV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변압기면 이게 변압기. 요게 변압기. 이 문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제가 7번, 8번, 9번, 10번을 왜 보류를 했냐면 요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대응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세트로 가져갈 겁니다. 세트로.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요. 자, 이게 변압기인데 우리 변압기를 이렇게도 표현할 거지만 여기 코일, 이렇게 코일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변압기예요. 1차 전압이 22.9고 2차 전압이 3.3kV라는 의미예요. 이 변압기가. 1차 측은 22.9, 2차 측은 3.4라는 의미며. 자, 그러면 전압 4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 비접지 방식의 전압, 공칭 전압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전압. 자, 첫 번째가 3.3 kV. 두 번째가 6.6 kV. 세 번째가 22 kV. 네 번째가 66 kV.
자, 문제 푸시다가 전압이 3.3, 6.6, 22, 66. 암기하기도 쉬워. 3 2개, 6 2개, 2 2개, 6 2개. 요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땡이라고 하죠, 땡. 뭐 이렇게 3땡, 6땡, 2땡, 6땡. 이렇게 나오면 이것들은 다 비접지 방식이에요. 비접지 방식의 전압이다 보시면 돼. 자, 그럼 비접지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비접지의 대표적인 결선 방법이 델타죠. 요거. 이게 비접지 방식이에요. 이렇게. 직접 접지 방식의 대표가 누구예요? Y죠. 이렇게. Y. 그러면, 자, 델타에서 지락사고 났어, 지락. 땅에 닿는 거죠, 이렇게. 지락. Y에서 지락사고 났어요. 땅에 닿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락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얘는. 그럼 얘는 어디로 흘러? 중성점 이렇게 접지할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락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 이렇게. 맞나,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Y결선에서는 지락전류 IG가 크다, 작다? 크다. 맞죠? 근데 델타 결선은 지락전류가 얘는 중성점 접지를 안 하잖아요. 비접지니까. 안 하니까 흐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1차 때 배웠죠? 여기에 대지 정류량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 C를 통해서 흐른다. 어찌됐건 C를 통해서 흐르니까 작잖아요, IG가. 맞나요? IG가 얘는 작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비접지 방식의 지락전류는 작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락사고가 나면 얘가 작기 때문에 검출이 어려워. 검출이 어려우니까 동작도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접지 방식에서는 지락보호가 핵심이 핵심. 지락보호를 잘해야 돼. 지락보호 하는데 돈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얘는 지락전류가 크니까 여기다가 CT 같은 거 달면 그냥 검출이 돼. 그러니까 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호 계전계 동작이 확실하잖아요. 이게 동작이 쉬우니까. 그래서 얘는 안 나와, 지락보호가. 그 대신에 얘를 많이 물어봐요, 지락보호. 비접지 방식의 지락보호입니다. 꼭 가져가세요. 비접지 방식의 지락보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락보호. 자, 그러면 아까 직접 접지 방식은 지락전류가 크니까 그냥 CT만 달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작으니까 장치들이 여러 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해 놓으세요. 첫 번째가 ZCT. 자, 두 번째가 SG 또는 DG. 세 번째가 OVG. 네 번째가 GPT.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V0. 요거 꼭 암기해 놓으세요. 엄청 나옵니다. 근데 암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책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될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무슨 보호예요? 지락보호죠. 지락사고가 나면 어떤 성분이 생긴다? 영상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락이 날 때만 영상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락이 날 때만. 영상전류도 나오고 영상전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전류하고 영상전압을 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ZCT 얘가 영상전류이죠. 이름부터 쓸까? 결론은 ZCT가 영상전류 검출하는 거고 GPT가 영상전압 검출하는 거예요. 영상전압 검출, 영상전류 검출. 이렇게. 자, 이름. 얘가 영상변류기. 그 다음에 SG가 선택 지락 개전기. 자, DG가 지락 방향 개전기. 자, 그 다음에 OVG 지락 과전압 개전기. 자,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그 다음에 V0 영상 전압기. 여기까지. 이름은 다 암기해야 됩니다. 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부터 주말에 쉬시면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이거 수변전 나오면 배점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보를 하기 위해서 장치를 기본적으로 4개, 5개 막 쓰잖아요, 이렇게. 지락철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한 방식은 ZCT하고 그냥 GR, 지락계정기만 쓰는 방식도 있어요. 어찌됐건 지락철가 작으니까 CT를 못 쓰고 ZCT 쓴다 보시면 돼. 이게 얘는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가격은 싼 대신에. 신뢰성은 높겠죠, 이거. 자, 그럼 이걸 써드린 이유가 우리 기출문제든 우리 책에 있는 문제든 풀다 보면 요 형태의 전압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3.3 또는 6.6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뭐예요? 비접지 방식이네? 그러면 지락전류가 작겠네? 그러면 지락보호가 돈 좀 들겠다. 요 장치를 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에 딱 보니까 3.3이 있고, 지락보호 영상별육이 딱 눈에 떠. 그러면 영상별육이 얘가 ZCT 하면 그 뒤에는 뭐 달리겠어요? ZCT 다음에 SG 아니면 DG가 달린다고요. 또 거기 다음에는 뭐 달린다고요? OVG 달린다고요. 또 거기 따라가 보면 최종에 뭐 있다고요? GPT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암기하면 안 돼. 이건 세트로 가야 돼, 세트로. 이렇게 어떻게 한 개 다 암기해요? 다 다른데. 그래서 여기 ZCT, DG, OVG, GPT. 이게 순서대로 딱딱딱 나오면 돼. 자, 근데 이름만 암기하면 되겠죠, 이름. 우리 명칭 써야겠으니까 8번이 영상별, 7번부터 했나요? 7번. 6번까지 했고, 7번이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8번이 영상 변류기. 9번이 지락, 방향 개전기. 10번, 지락, 과전압 개전기. 이렇게, 다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결된 거죠. 이렇게.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 문제 중요하게 다 풀어보세요. 주말 이용해서. 푸는 정도가 아니라 달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완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 방법을 알면 기출문제 풀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냥 술술술 풀립니다, 그냥.